심화교육과정 마지막 날로 템플릿하고 프레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오전에는 여기 지금 가이드, PPT 가이드에서 여기 6번 화면에 있는 거, 요걸 가지고 뭘 할 거냐?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교육이, 심화교육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그려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렬을 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미 그려져 있는 화면에서 편집을 한다거나 속성을 만졌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이 템플릿을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한 연습으로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화면에서 이런 역할을 할 때 어떤 컴포넌트를 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정렬이라던가 그 다음에 크기를 맞춘다거나 위치를 맞춘다거나 하는 이런 화면에다가 말 그대로 컴포넌트를 그리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거를 다 완성하실 건데 실제로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대부분 이제 실습하실 시간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목표는 이 가이드 화면을 다 완성하는 것이 목표지만 그것보다 뭐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촘촘하게 보실 것은 지금 여기 가이드에 보면 컴포넌트의 크기가 얼마로 되어져 있고 얘네들 간격이 얼마로 되어져 있고 컴포넌트 사이에 여백은 또 얼마로 하고 이렇게 수치상의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이 가이드하고 똑같이 작업하셔야 돼요. 다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에는 여백 정보, 컴포넌트 크기 정보, 간격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이드 할 땐 사실 이렇게 뭐 사이즈라던가 여백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하나에다가 다 가이드 하진 않습니다.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장의 가이드를 따로따로 작업을 하면 교육할 때는 불편하니까 요거는 이제 실제로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실제로 가이드 하실 때는 프로젝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하고 똑같이 만들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는 디자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화면에 타이틀로 써야 되네. 그 우리 이거 이제 스태틱 컴포넌트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태틱을 화면에서 그렸어요. 그랬는데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게 다행히 가이드에 있는 화면하고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그거 그냥 이제 사이즈 맞춰서 배치해가지고 끝내시면 되는데 만약에 디자인이 다르다. 그럼 우리 그 디자인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거를 그리면서 정렬을 하면서 다른 디자인 테마에다 또 작성하면서 여기까지 가면은 이거는 더 오전에 완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지난 이틀 동안 작업했었던 그거를 최종적으로 종합해가지고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는 기본 심화교육 첫날에는 컴포넌트를 화면 위에서 어떠한 속성도 건드리지 않은 채 테마만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둘째 날은 우리가 테마는 건드리지 않고 화면에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 속성들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두 개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작성부터 속성 만들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오전에는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이미 작업이 완료된 스타일 시트에 관련된 가이드를 드릴 거라서 테마를 오전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클래스에 관련해가지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거를 내가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오전에 클래스를 내가 활용하는 걸로 연습을 한 다음에 오후에는 다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업했었던 거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도 그려서 배치를 하고 그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다르면 테마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디자인도 확인하고 만약 테마에다가 디자인만 확인해서 바로 체크해 볼 수 없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속성도 건드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었던 거를 오후에는 이 오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한번 연습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템플릿과 프레임 쪽을 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테마 작성하고 속성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최종적으로 점검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화면을 우리는 어제 작업했었던 프로젝트 그거를 그냥 이용할 거라서 툴을 먼저 오픈하실게요. 툴을 오픈하시면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맨 처음에는 툴의 오픈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접근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프로젝트 이미 경로에 가 있고 그 경로에서 내가 동일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 스타트 페이지를 볼 겁니다. 스타트 페이지에 여기 지금 보시면 작업했었던 프로젝트의 목록이 나오고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냥 그 목록에서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 넘버링 02로 되어져 있는 거 그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프로젝트는 바로 오픈됩니다. 대부분 하나의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사용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를 작성하지 않고 가이드를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가이드는 어디 있느냐? 교육자료 안에 보시면은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가이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화면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요 화면을 이용할 겁니다. 대신에 화면만 내 프로젝트에 붙일 것이 아니고 요거 그 화면을 들고 있는 이 폴더체로 우선 내 프로젝트에다가 카피해서 붙여서 화면을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젝트 경로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프로젝트의 위치는 간단합니다. C 밑에 바로 넘버링 02로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탐색기로 쫓아와가지고 내 프로젝트 오픈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로 프로젝트에서는 경로가 저렇게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툴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다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화면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면을 받았는데 나는 그 화면을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시면 우리가 진짜로 그 익스플로어 창에서 폴더에다가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오픈, 어쩌고 폴더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기준 잡은 이 폴더를 바로 오픈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특정 경로를 많이 쫓아가서 확인하는 게 또 누가 있느냐? 테마. 테마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밑에 리소스 밑에 테마 폴더 밑에 우리가 테마를 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프로젝트의 루트가 간단하긴 하지만 테마 찾아가는 거는 또 깊어요. 그래서 요거 우클릭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오픈 폴더 하시면은 요렇게 경로로. 그런데 우린 지금 이거를 프로젝트 밑에다 놔야 돼. 프로젝트 밑에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 우클릭 하셔가지고 어떻게 오픈 폴더 여기에다가 이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를요. 폴더체로 화면을 담고 있는 폴더체로 카피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에 와서 폴더를 집어넣었어요.
프로젝트를 새로 고침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가이드 폴더가 바로 익스플로어 창에 나타나진 않아요. 왜? 저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는 내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겠다고 정의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뭘 할 거냐? 교육 진행하기 위해서 저거 세팅을 조금 먼저 할게요. 어떻게? 우선은 저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를요. 가이드 폴더를 내 프로젝트에 등록합니다. 폴더를 등록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익스플로어 창에 가이드 이름의 폴더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화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대신에 아까 이제 살짝 봤지만 가이드 안에 들어가져 있는 폴더가 폴더의 이제 화면 이름이 여기 EXE2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 EXE2에 있는 화면들은 또 참고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가이드는 나타나게 하되 EXE2는 등록을 삭제합니다. 안 보이게. 자, 안 보이게 한다는 건 프로젝트 경로에 갔을 때는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그냥 딜리트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있어야 돼요. 정보는 갖고 있지만 프로젝트에 노출은 안 되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익스플로 창에 EX2는 안 보이고 가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폴더 안에 든 화면 이것만 보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되셨으면 전체 프로젝트 새로 고침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간단하면 간단하고 헷갈리면 헷갈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자, 요거 작업 3분 드려볼게요. 15분까지 한번 세팅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을 인지했느냐 그거예요. 가이드라고 하는 폴더는 등록을 하고 등록되어져 있는 EXE는 안 보이게 만드는 거 넘버링 해놨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우리는 저 작업 어디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정의되어져 있는 폴더의 경로를 삭제하고 등록하고 요 작업 요거는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죠. 제가 기본교육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 익스플로우 창에서 4가지 정보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용합니다. 디자이너나 퍼블리셔 분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맨 처음부터 만들어서 디바이스를 결정하고 레이아웃을 짜고 이렇게 시작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져 있는 공통이 작업되어져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저 4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인바이러먼트는 우리 프로젝트의 현재 디자인 정보를 확인하게 해주죠. 그 다음에 타입 디피니션, 정의서라고 말씀드렸던 타입 디피니션에서는 누구를 오브젝트,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 이거 우리가 체크박스 셋하고 멀티 콤보,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얘네들을 노출시키면서 등록해가지고 노출시키면서 확인했었어요. 지금 그리고 서비스 그룹입니다. 어쩌면 제가 템플릿 화면을 만들 거고 그 템플릿 화면을 따로 조금 관리하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화면을 담고 있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에 뭐가 이름이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 밑에 그 폴더가 어떻게 가이드란 이름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를 그 폴더명하고 똑같이 입력한 다음에 자 엔터 쳐가지고 마무리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아이디에다가 엔터를 치면 그 아이디명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미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내가 URL의 사이에다가 이렇게 내가 들고 온 폴더명을 주고 아이디에다가 다른 이름을 준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결과는 내가 익스플로 창에서의 폴더명이 A예요. 서비스 그룹명이 A인데 프로젝트 경로에 가보면 그 A라고 하는 그룹명은 가이드가 되어 있어서 보여주겠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EXE2는요, 안 보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추가하는 거 플러스 삭제하는 거 마이너스 닫아줍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여기 익스플로어 창에 EXE2 안 보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가이드 폴더는 보여주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경로에 갔다고 해서 EXE2가 아예 내용이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화면을 하나 만들게요. 우리 진짜로 지금부터 템플릿을 작업할 화면을 새로 만드실 건데 이름은 뭐 편하실 대로 구분 가시기 편하게 하시고 저장을 그냥 베이스에다 해주세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오전에 만드는 화면은 프레임에다 연결할 거기 때문에 경로 단순하게 쫓아갑니다. 베이스. 그리고 화면 사이즈가 변경될 거예요. 1048에 693 사이즈로 바뀔 겁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즈 변경하시면 피니시 하세요. 프레임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프레임에 우리 이제 프로젝트에 맞게끔 크기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화면을 영역에다가 업무 영역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 크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화면 사이즈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거 미처 모르고 엔터 누르셔가지고 닫아버렸다라고 하면 홈 선택된 상태에서 포지션 값 가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쉽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가이드하고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자 이건 이제 보여드리고 자 이제 똑같이 작업하세요.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분별로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작업합니다라고 하는 걸 부분별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간 드리고 같이 체크해 볼 건데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먼저 얘네들 가이드를 조금 확인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던 아마 가이드를 봤던 화면에 저런 식으로 가이드를 표시한 거 보실 겁니다. 저거는 내가 실제로 저 화면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컴포넌트를 선택해 보면 얘가 얼마큼 떨어졌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거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가이드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건드리지 않아도 어떤 정보를 주려는 건지 알게끔 조금 상세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여백의 표현을요, 대부분 해요. 굳이 눌러보지 않아도 아 왼쪽으로 이만큼 픽셀이 떨어진 거구나. 그리고 작업자 입장에서도 봤었을 때 이렇게 가이드 해놓은 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정렬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크기를 맞춘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체크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모든 가이드까지는 아니고 누구? 얘네 양쪽에 하나씩 하고 하단에 하나 그려놓은 거 요거는 먼저 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저 가이드는 사용하는 컴포넌트 당연히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스태틱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대충 놓을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 이 화면에 그리는 컴포넌트들이 만약에 내가 그렸는데 가이드하고 디자인이 다르다? 그럼 이제 디자인을 맞춰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가져다 놓은 여기 컴포넌트 가이드 요 폴더에 있는 화면을 이용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가이드를 만들면서 필요한 디자인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미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 자체를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클래스만 따다가 내가 내 거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만지셔도 돼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본인 편한 대로 작업합니다. 그러면 이게 레프트 0, 탑의 0의 위치에서 지금 너비가 가이드 보시면 15로 나와져 있어요. 당연히 높이는 컴포넌트 여기 화면의 크기겠죠. 600. 자, 이렇게 배치를 가이드를 한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당연히 스태틱 그려놓고 실행했으니까 저 스태틱이 보여지겠죠. 그런데 가이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기에 조금 편하고 내가 화면 그릴 때 활용하고 이러려고 만든 거지. 이 가이드가 중간중간에 있는 게 이렇게 화면에서 실행할 때 템플릿 화면에 보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 가이드는 선택해가지고 어떤 비지블 속성, 폴스 처리를 합니다. 화면에서는 얼마든지 보이고 활용하되 실행했을 때는 안 보이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분명히 컴포넌트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실행했는데 이 컴포넌트가 안 나오네? 그거는 이 비지블 속성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오른쪽 끝에다가 하나 더 붙여주시고 그리고 밑에다가 높이가 또 15니까 밑에다가 요거 하나 배치하시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컴포넌트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예시로 하나를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에 타이틀의 용도로 컴포넌트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었던 설명 중에서 컴포넌트 타이틀은 스태틱을 썼죠. 똑같아요. 스태틱을 내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대충 비슷한 위치에다가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 똑같으면 이거 이제 위치하고 크기 정보 확인해가지고 넘어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가이드에서 그 디자인 따가지고 내 거에다가 적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가이드에 나와져 있는 대로 텍스트를 변경해가지고 텍스트를 변경해서 사이즈를 잡아주되 보시다시피 컴포넌트의 너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거는 텍스트 안 잘리게 그 정도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컴포넌트 높이가 30이고 탑에서 15만큼 떨어졌죠. 그리고 레프트에서도 15만큼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다가 내가 15 그냥 각 줘가지고 끝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하고 인터벌을 빼버리면 되겠죠. 안 주면 레프트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 그려놓은 컴포넌트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어디까지? 밑에 여기 옆에 컴포넌트 CIOD 4개 요거까지 한번 해보실 건데 이 지금 맨 처음에 서치가 디자인이 다르게 보이죠. 근데 이게 이 포커스 갔을 때 잘못 캡처를 떠가지고 다 요거 같은 디자인입니다. 4개가. 그거 생각하셔서 간격이 3픽셀씩 떨어진다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우선은 여기 버튼까지 지금 설명드린 것부터 요거 35분, 25분, 30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30분까지 5분 드려볼게요. 버튼까지 한번 정렬해 봅니다. 지금 제가 두 개는 그 먼저 컴포넌트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클래스 값을 따와가지고 적용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그 디자인 값을 받은 녀석 컴포넌트 자체를 가이드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탑에 15만큼 떨어진 요 놈하고 탑의 위치가 같죠. 그리고 얘가 4개가 있는 겁니다. 3개를 제가 카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맨 처음 거 위치를 잡아둔 거 그거를 이제 기준 삼아가지고 탑으로 정렬을 하고 인터벌 값이 3픽셀씩 떨어져 있다고 나와 있었죠. 요렇게. 그리고 방향 뒤로 조금 움직여가지고 끝에 맞춰주시면 돼요. 덜어는 마지막 거를 위치를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를 여기에다가 조금 맞추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방향이 그래서 요거 이제 텍스트를 변경하면 제가 설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이드를 뭐 클래스를 카피해가지고 붙여서 적용하는 것도 말씀드렸고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값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 자체를 데리고 와서 작업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누구 남았냐?
예요. 오전에 우리가 첫 시간, 이번 시간에 서치 영역까지 할 겁니다. 라벨의 형태로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얘네들은 에디트 컴포넌트예요. 마스크 에디트 한번 써보셔도 상관없어요. 에디트 쓰시거나. 그리고 여기 또 라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첫 번째 관문이죠. 라디오 컴포넌트 있습니다. 이 라디오에 당연히 바인딩 하셔야 돼요.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정렬 맞춰주시고 그리고 요거 아이콘하고 텍스트 사이의 간격이 뒤에도 똑같은 겁니다. 요거 어떤 속성 생각하셔야 되는 건지 기억나시면 작업하시고 아니면 이제 설명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버튼 배치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컴포넌트들이 이 바운다리가 밑에 깔려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 div를 쓸 겁니다.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를 모두 한번 연습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iv를 그렸는데 보시다시피 div가 백그라운드도 보더도 없는 디자인이니까 요거 다시 한번 가이드 확인하셔가지고 배치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뭐냐? 이 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얼만큼 떨어지고 뒤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비는 대충 요거 한 비슷한 정도로 우선 배치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간격들 요런 것만 잘 맞춰주시면 되는데 높이는 그렇다 쳐도 높이에 대한 정보도 지금 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div 컴포넌트가 50의 크기로 그리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여백이 보시다시피 위아래 9픽셀의 여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50에서 위아래 여백 9픽셀씩 들어가는 거를 빼면 컴포넌트 높이가 나오겠구나. 접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DIV가 50으로 그렸다고 해도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보더가 들어갔죠. 그렇죠?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높이에는 보더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뺄 게 아니라 위아래 보더에 쓰였던 이 픽셀이 빠져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화면에다가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는 영역, div 안에다가 여기에서 여백을 빼야 됩니다. 컴포넌트는 30. 자, 그럼 여기 지금 라벨을 한번 봐볼게요. 라벨. 라벨이 스태틱인데, 가이드 디자인이 또 라벨 디자인이 다르니까 가가지고 제가 이 라벨의 클래스를 적용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텍스트가 다르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컴포넌트 에디트를 이제 하나 배치를 이렇게 한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높이가 둘 다 30이라고 했으니까 30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정렬하느냐? 우선 div에 바짝 0픽셀로 레프트에서 0으로 붙여줍니다. div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div 자체가 또 하나의 영역, 폼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요거 p2 콘텐츠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글자 길이에 따라서 상관없게 앞뒤 여백은 똑같이 남도록 테마가 그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 포함해서 글자 길이에 딱 맞춰서 자르는 거 요거 피트 컨텐츠.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이라고 하는 걸 기본 교육 마지막 날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진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실습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온라인 전체적으로 활용해 보는 거. 그래서 얘를 보시다시피 너비에 맞춰가지고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컴포넌트하고 어떻게 하느냐? 인터벌을 안 주는 거예요.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길이가 텍스트 길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0으로 인터벌을 맞춰버리면 다음 컴포넌트와의 간격은 다 항상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정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있죠.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제 위아래 9픽셀이 그러니까 DIV의 가운데 맞게 얘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 두 개를 이제 미들 가운데 정렬할 생각에 요 놈하고 지금 요 위에 있는 에디트 컴포넌트를 밑에 있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내가 미들로 정렬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고 눌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전혀 이상한 결과죠? 그거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돼요. div 컴포넌트는 포지션점의 베이스가 어딥니까? 화면에다가 그려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에디트는 div가 바로 위에 부모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요거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얘네 두 개 정렬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다 기준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컴포넌트 이름이 달려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안 되지만 지금 이 녀석 두 개는 둘 다 어디에 있어요? div 안에 있죠? 얘네들은 정렬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렬을 아이콘을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맞추고자 하는 게 지금 기준이 명확한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정각까지 20분까지 드려볼게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을 11시 10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넉넉하진 않아도 혹시라도 얘네들까지 아직 덜 되셨다라고 하면 여기 서치 영역까지는 한번 충분히 똑같이 배치하고 그려보실 수 있는 시간. 요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작업하시고 우리는 10분에 뵙도록 할게요.